여태까지 여러 가지 SNS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개인 브랜드 구축부터 기업이나 또 작은 브랜드의 SNS를 통한 브랜딩 구축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말 SNS를 통해서 브랜드가 구축될 수 있는지 제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총정리 차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라.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하나의 웹 서비스가 가능한 페이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홈페이지가 잘 맞다. 이러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소셜 기능이 가능한 페이스북으로 댓글이 가능하다든지 좀 더 소통 기능이 강화된 그런 웹페이지, 홈페이지로 조금씩 변형을 하셔서 꾸준하게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블로그가 맞다면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더 소셜 기능을 강화해서 위젯을 단다든지 그 안에서 메모장으로 사람들하고 또 Q&A 위주로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글 자체에서 포스팅 자체에서 댓글로 소통을 한다든지 어떤 하나의 채널을 내가 맞는 채널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또는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기. 그 방법이 첫 번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나? 왜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왜 내 작은 업체에 서비스를 알리는데 꼭 SNS와 온라인을 활용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혹시라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요. 여러분들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제2의 나의 영업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내가 쓴 SNS의 글은 누군가의 페이스북으로 공유가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블로그와 카페에는 스크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SNS에서는 저와 관련된 정보가 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획한 이벤트가, 내가 기획한 어떤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SNS의 바다에서 헤엄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셜 웹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시즈컴 홈페이지는요. 개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댓글도 쉽게 달 수가 있고 바로바로 좋아요를 눌러서 본인의 타임라인에 뜰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방문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도요. 그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춘지를 예상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SNS라는 것은 좋아요와 공유하기까지 기능이 더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블로그나 카페에서 어떤 스크랩의 수, 이런 딱딱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SNS는 조금 더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조금 더 소셜 기능이 강화된 SNS로 댓글을 달 수 있고 또는 유스트림과 같은 그런 영상 채널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통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알려주는 제2의 영업사원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처음에는요. 내 몸이 힘들고 온라인에 집중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신기하게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세팅한 틀 안에서 컨텐츠를 방향을 잘 전략적으로 잡아서 컨텐츠를 쌓아 올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전문적인 키워드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 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 전문성을 검색해서 어떻게 알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퍼가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의뢰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몸이 수월해질 수 있고 점점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SNS와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페이지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여러분들의 카페를 소통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요. 여기에 꼭 블로그나 SNS뿐 아니라 나는 업종이 카페가 더 맞을 수 있다. 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경우는요. 지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떤 B2B를 하거나 조금 더 지식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관련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관리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어떤 이런 활동들이 많은 분들은요. 커뮤니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보다도. 그래서 조금 더 나의 업종에 맞는 채널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시고요. 하나의 틀 안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유튜브나 또는 뉴스트림과 같은 동영상 컨텐츠도 활용하고 또 가능하다면 팟캐스트와 같은 오디오도 활용해서 그 오디오가 팟캐스트로 올라간 것들을 블로그에도 삽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SNS는요. 블로그나 카페 기존에 써오셨던 또 홈페이지와 같은 기존에 써오셨던 웹 서비스와 연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나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의 제2의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그들을 200% 활용하는 것을 저는 1번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김소영 작가의 블로그 설명해 드렸죠. 네, 블로그 안에서도 쇼핑몰 하나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소통하고 개인 브랜딩 차원으로 이미지를 상단의 이미지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네,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케이스 여러분들도 그런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는 양보다도 질이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플랫폼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나의 컨텐츠를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채널보다는 한두 개의 집중된 컨텐츠를 집중된 플랫폼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활용 방법이나 실제 사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팅된 온라인 플랫폼을 200% 활용하기. 그리고 나의 소셜과 온라인 계정을 상호 연동해서 제대로 쓸 것.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미끼 상품이 뭐지? 네, 백화점이나 여러분들이 홈쇼핑 가시면 저렴한 상품군, 거기에 조금만 뭔가를 더 추가하면, 얼마를 추가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판매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가장 저렴한, 가장 심플한 구성과 저렴한 가격이 바로 미끼 상품이잖아요. 그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남기려고 하거나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홈쇼핑의 미끼 상품처럼 나에게도 뭔가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채널을 누군가가 온라인 채널을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뭔가 건질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채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거.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문적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큰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앞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네,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컨텐츠를 미끼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 PDF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단순히 디자인 이미지 파일로 올릴 수도 있고 뭔가 유튜브와 같은 링크로 네,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커뮤니티, 특히 카페의 경우에는요. 약간 아웃소싱을 주시면 카페 대문에서 다양한 홈페이지로 링크를 연결해서 클릭해서 넘어가게도 할 수 있고요. 나에게 방문하신 분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특히 카페, 인터넷 카페에서는 많이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안에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기능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웹사이트 주소로 링크를 걸 수 있고 다양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특히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내 카페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클릭하고 뭔가 정보를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끼 상품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심현수 씨의 카페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심현수 씨는요, 영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심현수 씨를 검색하면 이름과 출생, 소속 등등 다 나오고 사이트도 어때요? 굉장히 SNS를 많이 활용하시고 실제로도 또 그것들을 본인들의 프로필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분입니다. 공식 사이트부터 미투데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미니 홈피, 유튜브까지. 이분은 저보다 조금 더 왕성하시네요. 다양한 SNS를 네이버 메인 프로필에도 올려놓으셨고요. 여기에서 공식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분이 쓰신 책과 또 트위터의 활동까지도 이 이름을, 성함을 검색했을 때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단의 사이트에서도 블로그, 페이스북부터 모든 SNS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프로필도요. 성함을 검색했을 때 메인으로 뜰 수 있을 만큼 온라인 콘텐츠가 많아야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동명이인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메인에 뜰까요? 네. 바로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자체가 왕성한 사람, 뭔가 소통을 많이 하고 검색했을 때 많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겠죠. 네, 저도 실은 동명이인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제가 워낙 온라인에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일을 했다 보니까 조금 다행스럽게도 메인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도요, 좀 더 동명이인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해서 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고, 프로필을 올리실 때도 이런 SNS를 다 노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물에도 다 노출하고, 명함에도 노출하고, 그렇게 되면 나의 SNS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심현수 씨의 공식 페이지로,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심현수 씨는요, 공식 홈페이지를 네이버의 커뮤니티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봤습니다. 꼭 홈페이지가 정식 홈페이지일 필요는 없어요. 아까 김소영 작가님처럼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용으로 메인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 심현수 씨처럼 네이버 카페를 공식 홈페이지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보면요, 메인으로 수강생 성공 사례 후기 보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영상 후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했을 때, 앞전에 유튜브 이야기를 했을 때 고프로라는 카메라 회사 기억나시나요? 자체적으로 올린 컨텐츠가 20%라면 나머지 80%는 고객들이 올려준 그런 후기였죠. 영상 후기. 그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일반 유저들에게는 신뢰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강생도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컨텐츠를 텍스트로만 리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후기를 올려주니까 훨씬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아직 신청하진 않은 그런 예비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브랜드도 이 심현수 씨의 커뮤니티가 워낙 방문자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도 덩달아서 브랜드가 알려지고, 또 이 심현수 씨도 이런 후기를 모을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뭐 카드사부터 이온수기, 건강식품, 보험, 화장품 등등등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양한 업종별로 영상 리뷰를 올려놓고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와 후기를 엄청나게 크게 클릭하도록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 홈쇼핑도 그렇죠. 제가 앞선에 홈쇼핑 얘기를 할 때도 홈쇼핑에서는 고객이 구매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반품, 환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검증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를 많이 노출을 하거든요. 브랜드가 없는 중소기업의 주얼리 제품이라면, 건강식품이라면 특허받은 인증서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심현수 씨와 같이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지식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이 요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동영상, 리뷰, 그런 수강생들의 후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심현수 씨와 유사하게 내가 지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이라거나 또는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뭔가 상품을 판매하고
제공하는 분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안에 리뷰를 영상 리뷰로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심연수 씨의 카페는 어떤 것이 미끼 상품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 하단에 보시면요, 협회 무료 컨텐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리뷰는 보고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또 전혀 이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 완전히 초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무료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보실 확률도 높겠죠. 어차피 공짜니까. 그리고 영업 전문가가 아주 엄선해서 정리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샘플북 신청이라든지 네,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클릭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료 컨텐츠, 미끼 상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또는 페이스북에 왔을 때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노출하는 것. 그게 컨텐츠면 서로 돈도 부담 없고 네, 받는 사람도 네, 뭔가 컨텐츠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연수 씨의 경우는 영업과 관련된 전문 내용을 PDF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요. 무료로 제공하시고 또는 조금 더 정보를 입력해 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엄선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전화번호와 이름 이런 간단한 정보를 입력했더니 아주 좋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좋은 자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끼 상품이 조금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실제 어떤 컨텐츠 또 오프라인 컨텐츠에 대해서 믿음이 덜할 텐데 온라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고가의 오프라인 교육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대를 많이 높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요. 우선 기대 심리를 많이 자극을 하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실제 기대 이상으로 그 컨텐츠를 제공하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연수 씨처럼 대중적인 어떤 강연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오프라인 미끼 상품도 필요하고요. 이런 온라인 미끼 상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이루시기 전에 내 컨텐츠를 다운받거나 내 대중 강연 세미나에 오도록 신청하도록 해서 약간의 신청자의 DB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끼 상품을 만들어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단순히 미끼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일 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미끼 상품을 받기 위해서 고객이 또는 예비 고객이 뭔가 본인들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팬을 확보하기 쉽게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SNS 계정을 오픈했을 때 그런 분들의 DB를 계속 모아놨다가 물론 동의를 얻으셔야겠지만 그런 분들의 DB야말로 정말 고급 DB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교육 과정을 오픈을 했을 때, 어떤 SNS를 열어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분들에게도 메일링을 보내시고 안내를 해주신다면 아,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선에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펜을 확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나를 확실하게 알고 나에게 어떤 미끼 상품 컨텐츠를 가져가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한 다음에 내가 뭔가 원하는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조금 더 홍보하고 알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들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도 책을 낸다면 미리 뭔가 세미나에 대한 공지를 하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세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안내 메일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꾸준히 있다 보면 점점 내가 보낼 수 있는 메일 계정이 늘어나고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찾아온 이들을 위한 미끼 상품을 갖고 있어라. 네, 심연수 씨의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심연수 씨의 경우는 네, 또 후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심현수 씨 카페를 보면서 아, 후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또 컨설팅을 많이 하고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후기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끼 상품도요, 좀 매력적인 제목으로 올려놓으셔야지 사람들이 클릭하겠죠. 온라인이니까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제목,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의 미끼 상품을 잘 배치하셔서 그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과정입니다. 세 번째. 미끼 상품을 활용해서 미끼 상품은 어떤 게 있냐면 온라인 미끼 상품 말고요. 오프라인 미끼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료 고급 정보,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고급 정보도 미끼 상품 중에 하나고 또 파티가 될 수도 있고요. 플리마켓이 될 수도 있고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단 나의 중심에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을 바로 다 미끼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구별하지 말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자책이나 PDF가 될 수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는 실제 말씀드린 대로 파티나 플리마켓, 세미나, 컨설팅 등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대1 상담도 될 수도 있고, 그죠? 1대1 상담을 또 무료로 해주고 좀 더 유료화 고급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을 또 유도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1대1 상담 무료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게 다 실제로 고객들은 미끼 상품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조금 더 고가의 서비스로 유혹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개인 브랜드에도 한번 이용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처음부터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없고 또 그들은 나의 전문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릴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회를 만들어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 경매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을 PR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실제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데도 집을 경매로 몇 채 이상 낙찰을 받으셔서 부동산 부자로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은 한 번도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서 본인의 경매 노하우를 공유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경매 전문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미끼 상품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0분 정도 젊은 20, 30대만을 위한 부동산 경매 강좌를 오픈을 해서 2주 후에 원래 이제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세미나를 통한 집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칼럼을 쓰고 정보를 올리려고 했지만 실제로 더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미끼 상품도 이용하셔야 되는 것을 아셨대요. 세미나와 컨설팅, 지식사업이나 지식서비스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쪽을 좀 권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브랜딩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미끼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세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아트 제품을 판매하는 예술가다. 그러면 플리마켓이 미끼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요즘에 주말이나 또는 평일 오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 저렴하게 또는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시장을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저렴한 아이템도 있고요. 예술가들이 독특한 아이템들도 파는 그런 곳을 이제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소에서 내 제품을 판매하고 그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내 개인 명함과 내 블로그나 어떤 웹사이트 주소가 담겨있는 인쇄물, SNS 계정이 오픈되어 있는 인쇄물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장소로 멀리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시장에 나도 뛰어들어서 그들의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좋은 건 우선 전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전문 컨텐츠를 온라인화, 오프라인화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 네, 핵심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게끔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미끼 상품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은 많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제가 강의했을 때 만나 뵀던 한 금융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상당히 많이 백화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엄청난 강의 횟수를 자랑하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제 강의를 딱 듣고서 본인은 강의를 그렇게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떤 본인의 재무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그만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에서는 미끼 상품을 활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세미나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냐라고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직접 모은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좀 더 큰 어떤 기관의 회원들이 이분의 성향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분의 프로필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재무 강의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모여드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DB 자체를 이 재무설계사 전문가분이 갖고 있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요, 내가 직접 중심이 돼서 모은 고객이 아니면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내가 직접 미끼 상품을 작게라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오는 행사가 아니라 작게 오더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스토리와 내 컨텐츠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오게끔, 자발적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지속되면요. 점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나중에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실제로 모임에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려주시고 본인들의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모임 후기를 유도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서비스를 조금 제공해 주신다면 그들이 또 컨텐츠를 올려주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싸이에 컨텐츠가 엄청나게 쌓인 것처럼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리는 컨텐츠들이 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컨텐츠가 올라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책을 쓰신 저자님들도 본인들이 계속 본인의 컨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은 분들의 리뷰들이 올라오면서 이분의 전문성이 더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과 어떤 브랜딩 구축의 핵심 중에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를 홍보하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만큼 내가 스스로 나를 알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전문성이 알려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미끼 상품을 만들고 내가 주도하는 모임을 하면서 다른 어떤 큰 기관들과 제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항상 불려다니는 입장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초대만 받아서 그분들의 초대 손님의 어떤 컨텐츠를 강화하는 역할만 한다면 나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영역을 만들어 가세요. 작더라도 나의 트위터 당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페이스북 그룹을 내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봐야 되니까 이미 큰 그룹에 한번 가입해서 활동도 해보시고 그때 쌓은 노하우로 간접 경험으로 내 걸 또 만들어서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병행하시다 보면 노하우도 쌓이고 내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타겟을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3단계의 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브랜드도 쌓이고 내가 만든 서비스나 제품의 브랜드를 SNS와 온라인을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기까지는 결코 한 달 안에 끝낼 수는 없겠죠.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넓게 보시고 3개월이나 1개월 단위로 큰 전략을 세워서 포스팅이나 페이스북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정기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를 올릴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하셔서요. 꾸준하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브랜드가 분명히 쌓일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례 위주로 2번의 시간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SNS를 통한 개인과 기업 브랜드 구축 과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